휴대폰 할 때요? 아, 그때는 매출 많이 나왔어요. 다 얘기를 해도 되나? 제가 가장 잘 됐을 때 연매출이 한 23, 4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습니다. 점주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구족 분당 판교점 점주입니다. 부구족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었나요? 아, 저는 요 바로 전에는 이제 휴대폰 매장 운영했었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휴대폰 매장을 정리하고 부구족을 하게 되신 거예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는 호황이어가지고 잘 됐는데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다가 제가 조금 무리하게 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이제 운영이 어려워져서 일단 정리를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음식 중에서도 족발, 치킨 이런 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름아름 족발 일을 처음에 배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구구족까지 하게 됐습니다. 족발집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구구족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는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좀 놀랐던 건 포장 용기의 퀄리티에 좀 놀랐고, 물론 맛도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이제 처음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창업하기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좀 소자본 창업을 찾고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구구족이 저하고 잘 맞더라고요, 조건이. 자리도 위치도 좋은 것 같고 해서 그래서 결국 구구족을 하게 됐습니다. 왜 분당 판교 상권을 선택하셨는지. 일단 집이 제가 분당이라 제일 첫 번째에서 인근에서 찾았고요. 여기 앞뒤로 아파트도 많이 있고 길목도 훤하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주변 아파트 주민이나 포장 손님이 좀 많을 것 같아갖고 그 자리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구구족을 한다고 했을 때 주위 반응은 좀 어땠나요? 사실 구구족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와이프예요. 제가 개인 족발 하는 것보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족발집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중에 뭐 정말 내가 완벽하게 다 할 줄 알면 그때 뭐 개인 족발 해도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와이프가 줬었고요. 와이프 말에 저도 동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구구족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겠네요. 구구족을 오픈하려고 결심을 했을 때 어려웠던 점이 없었나요? 크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픈 전에 이제 본사에서 여기 이제 교육 받을 때 교육 일정이 생각보다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본사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잘했습니다. 교육이 거의 하루 종일 하셨을 건데 그때 좀 어떠셨어요? 교육이 제가 기억하기로 본사 이론 교육부터 해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가오픈을 했는데 한 2, 3일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한 3, 4일 정도 되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에 교육을 끝내고 약간 피로도가 좀 있는 상황에서 하루 정도는 좀 쉬었다가 오픈하고 싶었는데 바로 오픈하길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픈한 날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쉬엄쉬엄 하니까 이제 좀 컨디션이 올라오더라고요. 교육 끝나면 하루 정도 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픈하자마자 그렇게 잘하셨던 비결이 있나요? 공격적인 마케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사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또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해서 한 3개월 동안 마케팅에 좀 비용과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혹시 마케팅을 하셨나요? 제가 좀 과감하게 그 배달 어플 3사에다 다 무료 배달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신규 오픈 할인 쿠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쿠폰과 무료 배달을 동시에 감행했고 또 이제 뭐 리뷰 서비스라든지 그 기존 메뉴에 대한 양도 좀 더 넉넉히 넣었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남는 게 없고 혹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드시게 해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구구족 전에 핸드폰 판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듣기로는 엄청 잘 됐었다고 들었거든요. 통신 쪽 그때 휴대폰이 그때 호황이었던 것도 제일 컸고요. 하다 보니까 1년, 2년, 한 3년 정도 했을 때 이제 매장도 한 4군데까지 늘어나고. 그러면 그때랑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예전에 휴대폰 같은 경우 호황일 때 많이 벌었던 거고 음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맛있고 제가 꾸준하게 열심히 잘하면 지금보다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매출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구구족만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이야 많은데 가장 어떤 타 브랜드의 족발보다도 가장 깔끔하고 위생적인 포장이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맛도 맛이지만 일단 구성? 족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나 야채도 필요 없고 막국수도 필요 없고 주먹밥도 필요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비싼 돈 내고 족발 세트를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구성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매력이 있지 않았나. 단점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가성비가 좋은 족발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약간 싸구려 족발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도 어느 정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조리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고 꼼꼼하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 저는 그런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좋은 족발을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주방에 들어왔을 때 냉장고를 보니까 뭔가 되게 꼼꼼하게 써두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엄청 꼼꼼하신 성격이신가 봐요. 아니요, 저희 와이프가 써놓은 겁니다. 반전이 있었네요. 네, 저희 와이프만큼 꼼꼼하지 못해서 와이프가 그 뒤에서 저런 코치를 좀 많이 해줬어요. 밖에 보니까 그 배너가 있는데 거기에 서비스 이벤트가 써 있더라고요. 그게 매출 상승의 비결인지. 어차피 저는 이 요식업이라는 게 좀 이렇게 길게 보고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배달 어플 같은 경우는 리뷰 이벤트 하나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포장하신 분들한테 제가 서비스를 2개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꾸준하게 해야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걸로 해서 지금 당장은 큰 효과가 없어도 사람들이 1년, 2년 이렇게 지났을 때 구구조 분당 판교는 배달해서 먹는 것보다 포장하는 게 더 혜택이 크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되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아요. 솔직히 마인드가 저는 1,000원, 2,000원 아낀다고 그걸로 부자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제가 고객한테 서비스 드리고 그 고객이 다음번에 2번, 3번 이렇게 더 먹어주시면 그게 저는 더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에 남으시는 손님이 계신가요? 정말 자주 오신 분은 일주일에 막 3번, 4번씩도 오세요. 그런 자주 오는 분들 보면 진짜 반갑고 기운이 나죠. 또 오시는 고객님도 얼굴 보고 응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최대한 앞에서 친절하게 고객 얼굴 보면서 뭐 자주 오신 분들은 서비스도 하나 더 드리고 제 역할을 좀 그쪽으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죠. 그럼 우수매장으로 선정됐다고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 좋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제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잖아요. 다른 걸 떠나서 심적으로 내가 그래도 한 6개월 동안 여기서 고생한 게 누군가는 알아주는구나 라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혹시 최종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매장을 계속 매출을 지금보다 더 상승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월 매출 그래도 한 최하 6, 7천? 네, 목표는 올 가을까지는 한 그래도 5천, 6천 정도 유지하면 내년 봄 정도에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 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음식 맛있게 만드는 거에 제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좀 구매하는데 진입장벽을 낮게끔 그 쿠폰 같은 거라든지 이런 할인으로 일단은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매출을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구구족 분당 판교점 화이팅! 구구족 화이팅! 돈 많이 벌자!